자, 오늘도 홍 박사에게 물어보세요. 예, 김유정 작가님의 작품과 함께합니다. 네, 홍 박사 전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더 남았습니다. 네, 깁니다. 첫 번째 질문은 네, 전시 기획할 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네, 그것 중에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돈이 당연히 이렇게 잘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네.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부분이 어디인가요? 예산에서 네. 전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. 이제 그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. 그 필수적으로는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포스터 비용을 일단 빼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거는 대관료랑 아티스트 피 두 개가 사실은 금액이 크죠. 천차만별이에요. 비싸게 하려면 엄청나게 비싸고 몇 억이 넘고. 근데 아티스트 피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0에서 수십억까지 쓸 수 있어요. 아티스트 피는 그 제한이 없어. 대관료는 이제 보통 공간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, 그리고 뭐 아무리 비싸도 하루에 1,000만 원 넘지 않아요. 그 정도의 이제 뭐 가령 뭐 동네 이제 뭐 문화센터 이런 데서 전시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그냥 거기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죠. 그렇고 뭐 시청 전시관 이런 데도 되게 저렴하게 한 30, 50 이렇게 할걸요. 시에서 운영. 네네, 그런 시에서 운영하면 되게 저렴하고. 그리고 이제 미술관급에도 되게 그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. 거기도 싸요, 그렇죠? 미술관에 붙어 있는 공간, 딸려 있는 어떤 조그마한 공간들 싸요.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게 이제 갤러리 대관을 하려고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. 보통 이제 그 평당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한 10평짜리면 100만 원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한 30평이면 300이겠죠. 네. 60이면 한 5, 600 정도 되고, 뭐 그 정도 선인 것 같고, 뭐 이제 그 갤러리 정책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초대형 그런 컨벤션 같은 것들을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. 거기에 이제 뭐 백스코나 코엑스 이런 데 빌리게 되면은 뭐 일주일 하면 한 6, 7천 되겠죠. 근데 그 코엑스 이런 데도 그 대관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요. 그게 문화예술 관련해서 좀 싸게 받고, 그리고 그냥 이제 뭐 도땡이 시장이다 그러면 비싸게 받고, 그런 게 좀 있어요. 이거는 근데 거기는 이제 냉방, 난방이랑 또 경호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도 또 따로 받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운영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많은 비용이 들죠. 그런 게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질문은 저작권에 관한 건데, 우리 흔히 공연이나 뮤지컬은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대중이 마음대로 보러 와서 찍어서 뭐 개인 인스타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외부로 유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전시는 어떤 전시는 카메라 촬영이 되기도 하고, 어떤 전시는 또 촬영 자체가 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근데 또 찍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도 상관이 없는 전시가 그렇게 다양한 것 같은데, 그 기준은 작가님과 전시 기획자가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미리 이렇게 정해놓는 건가요?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원화 판매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냐, 티켓팅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. 티켓팅 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못 찍게 해요. 그게 너무 많이 풀려버리면은 보러 올 필요가 없어요. 그게
말이 안 궁금해지잖아요. 그래서 근데 원화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릴수록 더 이제 구매 확률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찍는 것 같은데 뭐 찍는 거를 허용시키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시각 이미지 자체가 이게 뭐랄까 그대로 노출되는 건 작가한테 사실은 좀 약간은 불리하죠. 온라인 상에서 그 제대로 된 공간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나의 원본 사진을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리스크가 제로는 아니에요. 그거를 너무나 고화질 이미지를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혹시나 상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좀 골치가 아파지니까 문제가 돈이 섞이는 순간 좀 골치가 아파지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림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제 그냥 인증샷 정도로 찍거나 그냥 그거를 뭐 아카이브용으로 이제 정말 비영리 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를 뭐 사실은 뭐 찍어가지고 좀 상업적으로만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뭐 갠소하고 개인 블로그에서 참 이 작품이 좋았습니다 이런 거 쓰는 거 정도는 좀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다음 질문은 관람객의 그 후기를 바로바로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전시장을 뭐 지키고 계시거나 뭐 아니면 바로 연락을 통해서 그럴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어떤 관람객이 이 작품이 저 위치보다 저쪽 방으로 옮기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 만약에 음악을 틀어 놓으셨는데 뭐 음악이 너무 크다 작다 또는 뭐 장르가 안 어울린다라는 그런 평을 했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바로 이렇게 전시를 바꾸신 적이 있는지 네.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. 이거는 뭐 기본적인 컨디션의 문제라면 뭐 적용시켜요. 만약에 음악이 너무 크다, 너무 춥다, 너무 덥다, 냄새 난다, 더럽다 그런 거는 바로 치워야죠. 그렇죠. 바로 조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시 연출과 큐레이션에 관련해서는 그 안타깝지만 그 반영될 수 없나요? 관객의 그 어떻게 피드백이 고려는 하겠지만 그것까지 생각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. 물론 이제 그것까지 이해를 못 하신 거겠죠. 그렇죠. 일반인이니까. 이렇게 그것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. 저희가 디스플레이가 되고 뭐 아이 레벨이 어떻고 그리고 이제 뭐 조명이 어디가 떨어졌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고려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았을 때 이거는 조금 더 높게 걸렸네, 구석에 걸렸네, 낮게 걸렸네라는 작품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 좀 어려운 작업이 있다면은 연출된 거. 내려간 이유가 있는 작업이에요. 삐뚤게 걸려 있으면 삐뚤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. 이거는 좀 높게 걸렸네, 좀 조금 캄캄하게 연출했네 그런 것들은 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뭐 거의 다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. 뭐 뭔가 그런 걸로 컴플레인 하진 않죠. 그런 걸로 이제 뭔가 이거를 연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더 해줄 수는 있어요.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플랜테리어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뜬금없는 말이지만 플랜테리어 어디 해보지? 약간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죠. 발상을 해볼 수 있죠.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는 게 어디가 어울릴까 항상 고려해본다는 거죠. 고려해보고 이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어울리는 이제 그 전시가 나타나면 딱 해보는 거죠.
그렇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다고요? 네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